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계류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할부가 있는 자동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회생 절차 진행 도중에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다시 사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일시불로 사는 사람보다는 할부로 사는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보통 할부로 차량을 구매할 때는 현대캐피탈이나 KB캐피탈 같은 금융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자동차를 구매하죠. 이런 상황에서 계류회생을 신청하게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채무자가 계류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은 금지 명령을 발령하죠. 그렇기 때문에 담보 채무자이건 신용 채무자이건 채권자에게 변제받는 행위를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담보 채권자인 캐피탈도 법원의 금지 명령을 송달받게 되고요. 그래서 채무자에게 돈을 더 갚으라 라고 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캐피탈은 금지 명령 때문에 차량 할부 이자를 못 받게 되죠. 이렇게 못 받고 있다가 나중에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채무자의 계류회생 사건 인가 결정이 나면 그때 가서 이 캐피탈은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차량을 경매로 처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계류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내가 이용하는 차량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회생을 신청하는 시점에 캐피탈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변제를 하는 게 좋겠죠. 이 채무자는 캐피탈로부터 별도로 변제할 계좌를 받아서 채무자가 계류회생 변제 계획안과 별도로 직접 채무를 이행하면 이 할부 차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할부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되는 거고요.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긴 했는데 금융회사가 저당을 잡지 않고 신용으로 대출해 주는 경우도 있죠. 주로 신한 마이카 대출 이런 건데요. 이런 대출 상품은 이름만 할부지 물건이 아닌 채권이죠. 그래서 해당 할부 채무도 전부 회생으로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별도로 협상하거나 별도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담보가 잡혀있는 차량을 유지하면서 담보권자와 협의를 해서 계류회생 절차 밖에서 잘 갚아 나가면 차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계류회생 절차 진행 도중에 인가가 나기 전이라도 내가 자진해서 차량을 반납해서 공매를 처분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분들은 차량을 반납했기 때문에 당장 기동성이 떨어져서 차량을 또 구매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물론 계류회생 진행 도중에라도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죠. 다만 회생 신청 도중에는 신용이 풀리지 않아서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일시금으로 차량을 구매해야 할 텐데요. 이때는 본인이 총 갚아가는 변제 금액을 계산해서 청산 가치를 보장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차량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총 갚아 나가야 되는 변제금이 6천만 원이고 현재 청산 가치가 4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 갭이 2천만 원이죠. 이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차량을 구매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계류회생 개시결정 전이든 후이든 별다른 문제 없이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금의 출처를 밝히라 하는 보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계류회생의 개시결정이 난 후에 구매하면 조금이라도 번거로운 것을 줄일 수는 있겠죠. 자, 정리하면 계류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현재 소유 중인 차량을 유지하고자 할 때 차량에 근저당권이 잡혀있지 않으면 그냥 소유하면 되고, 만약에 차량에 근저당권 담보가 있다면 담보채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반납하게 돼서 차량을 새로 사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청산 가치를 보장해주는 범위 내에서만 차량을 구매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계류회생을 진행하면서 차량을 구매해도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